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박헌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죠.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단원의 항등식이라는 챕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문항은 오늘 네 문항을 준비했는데요. 이 네 문항 모두 전개와 항등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들으시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영상 멈추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첫 번째 준비한 문제는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전체의 4제곱을 전개했을 때 특정 개수죠. x의 7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는 직접 한번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다항식이 동일한 항을 이렇게 총 4번을 곱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항 2번을 한번 곱해볼 텐데요. x라는 이 문자를 달고 다니지 않고 x를 잠깐 숨겨놓은 다음에 개수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치 254를 2번 곱하는 그 느낌으로 곱해주시되 4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썼다고 생각하고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 자, 두 번째, 여기는 x자리죠? 자릿수가 한 칸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이렇게 10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2차식이 되겠죠? 2차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0, 이렇게 4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계산한 식이 왼쪽에서부터 4, 20,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16 이렇게 나올 텐데 뒤에서부터 16이 상수항이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2차 두 번을 곱했을 때 4차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을 지금 곱하는 과정인데 이 두 식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4, 20, 16, 마이너스 40, 16을 x라는 문자를 제외하고 내림차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원하는 정답은 7차식이기 때문에 최고차인 8차 다음 차수가 7차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4차랑 오른쪽 3차 한 번 더 왼쪽에 있는 3차랑 오른쪽에 있는 4차를 곱하게 되면 7차식이 되기 때문에 두 항에 대한 합이 여러분들 16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유한한 항에 대한 전개식을 표를 이용해서 풀면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식을요 곱할 건데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이렇게 2, 5, 4하고 마찬가지로 2, 5, 4를 표를 이용해서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10,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똑같이 10, 25,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 부분이 4차식이고요. 여기 부분이 상수항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가 4차, 그 다음에 이 3차, 2차, 1차 상수항 순으로 이렇게 차수가 한 단계씩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을 곱하기로 했죠? 그렇다면 이 다음 차수에 대한 계산 방법은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대각선을 읽었던 것처럼 4차식의 개수가 여기죠? 4가 되겠고 3차식의 개수가 20 이렇게 두 개 더한 식이죠? 그 다음에 16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가로도 마찬가지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갇혀있는 표에서 저희가 원하는 차수가 몇 차죠? 7차죠.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 8차고요. 대각선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색칠한 부분이 7차일 수밖에 없고요. V자 색칠한 부분이 6차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찾고 있는 7차의 개수는 어떻게 되더라? 80이랑 80을 더한 이렇게 16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를 이용한 전개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이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식에 대한 내용이죠. 전체 2차에 대한 3차를 곱했기 때문에 6차식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한 등식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항등식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항등식을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수치를 대입하거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보신 바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첫 번째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자, 수치를 이용해서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나와 있는 정답이 1, 3, 5 첨자를 가지고 있는 홀수 번째 항들의 개수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도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항이 얼마가 되죠? 1을 대입했기 때문에 자, 1 집어넣으면 4, 2가 되나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1을 대입해서 a의 6번째, 그 다음에 a의 5번째, 그 다음에 a의 4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a1과 a0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치 대입을 하는 데 있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겁니다. 자, 왜인지는 이 다음에 설명할 건데 어쨌든 마이너스 1 일단 한번 잠깐만 대입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6이 세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기 때문에 짝수 번째 항에서는 플러스를 가지고 그다음에 홀수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6은 그냥 쓰되 5에서 마이너스를, 그다음에 A4는 그대로 쓰되 3에서 마이너스를, 그래서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를 쓰고 짝수 번째는 플러스를 쓰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럼 1이랑 왜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지 여기서 이제 눈치채는 친구들이 생기겠죠. 저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건 홀수 번째 첨자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적절하게 더하거나 빼면 홀수 또는 짝수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이 되겠죠? 6의 세제곱이니까 216이 될 겁니다. 뺐을 때 짝수 번째 차수가 아니죠. 짝수 번째 첨자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 홀수들은 몇 개씩 남겠어요? 2개씩 남게 되겠죠. 저희가 원하는 A 다섯 번째, 그 다음에 A 세 번째, 그 다음에 A 첫 번째 것들이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하는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것 답은 왼쪽에 합에다가 나누기 2만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08,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10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앞장에서 배웠던 독특한 방법을 이용해서도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에서 어떻게 풀었었죠?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어떤 방법이 있었죠? 이게 개수를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항과 오른쪽에 있는 항을 비교를 할 텐데요. 왼쪽에 있는 세제곱을 무엇을 이용해서 접근 한번 해볼 거냐? 아까 배웠었죠? 표를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이렇게 풀어라가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셨던 그 장점들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잘 안 해봤던 것도 한번 연습을 해서 좀 강해지는 것도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수를 먼저 한번 따와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곱할 건데요.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1, 마이너스 2, 3인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테고 마이너스 2에 4에 마이너스 6인 것도 알고 계실 테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3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이렇게 9가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 느낌이 무슨 수라고 했죠? 내림차순의 개수들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가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구해야 될 대상이 제곱이 아니라 사실 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4차식의 개수가 1이 되겠고요. 요거 두 개를 더하겠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 순수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10에 12에 9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두 번째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1, 마이너스 2, 3을 하게 되면 동일한 것들에 대한 몇 제곱이 되겠죠? 세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구해야 될 번호가 몇 번이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거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차가 지금 6차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2차에다가 3차에 세 번의 거듭적을 이렇게 되면 6차가 되겠죠. 이 네모 박스가 6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체크 표시가 5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5차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대각선 부분이 몇 차냐면 4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 체크할 수 있는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 3차가 될 겁니다. 저희가 구해야 될 대상이죠. 여기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2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 차수는 몇 차가 되죠? 2차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구해야 될 1차 항이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자, 그럼 저기가 방금 전에 적어놨던 숫자를 일일이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8을 더하게 되면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10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이용하는 방법 자체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연산이 빠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수치 대입법보다도 더 오른쪽처럼 빨리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방금 전에 있는 문제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방법으로 수치를 이용해서 대입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한 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 구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했고요. 자, 첨자가 5번이랑 7번만 더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앞 문제에서는 1, 3, 5, 7 이렇게 홀수를 구하라고 했고, 뭐 혹은 혹시 뭐 이렇게 0, 2, 4, 6, 8 이렇게 짝수번을 구하라고 하는 적도 있긴 하지만 5번이랑 7번만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x에 동그라미를 쳐버릴까요? 잘 안 보이네요. x의 4제곱이기 때문에 몇 차? 이렇게 3차 이하 차수들의 개수가 모두 다 0이라는 사실이죠. 맞죠? 그렇다는 건 A1이랑 A3를 더해서 0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A1, A3는 생각하지 않고 5번이랑 7번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하고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다음에 적절하게 합 또는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방금 전에 앞장에서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솔루션 2는 앞에서 봤던 표를 이용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훈련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문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부분을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x의 제곱 플러스 2x를 제곱을 한 거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좌변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알맹이를 제곱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에 대한 제곱입니다. 자, 제곱에 대한 식은 표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접근하면 상당히 쉽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가 어떻게 되냐? 4차가 개수가 1입니다. 3차는 4고요. 2차는 4가 되겠죠. 1차랑 상수항이 안 보이기 때문에 0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1, 4, 4, 0, 0을 쓰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런데 저희가 구해야 될 대상이 몇 차하고 몇 차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르게 표를 한번 그려보고 있을게요. 자, 확인하셨습니까? 자, 구경 한번 해보죠. 저희가 구하는 차수의 가장 최고차는 몇 차? 8차죠. 8차라면 그 다음 차수, 여기 색칠한 부분이 몇 차고요? 7차가 되어 있고요. 오, 죄송해요. 한 칸 건너서 이렇게 가로선이 몇 차가 되겠죠? 5차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세로선에 대한 값이 얼마죠? 4하고 4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로선에 대한 부분이 여기랑 여기가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16, 16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0이 두 개 있네요. 4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것처럼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지만 전개를 이용해서 표를 그린다면 빠르게 전개할 수 있고 원하는 특정 개수만 골라서 푼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라는 방법이 오늘 처음 배운 방법이라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꼭 이걸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사고로 공부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혹시 4번에 대해서 문제를 푸신 친구들이라면 조금 공부를 하신 친구들인 것 같아요. 자, 1, 2, 3번 중에서 4번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 부분이 다르죠. 여기를 혹시 읽으셨나요? 자, 앞에 있는 두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요. 지금 4번은 복소수라는 단어가 적혀 있죠. 그럼 제가 집어넣고자 하는 x값에 대한 수의 체계가 확장이 되었죠. 실수 범위 이외에 복소수 범위까지도 확장되었기 때문에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 홀수번째 합을 구하세요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반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수치를 이용한 대입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1을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더하거나 빼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냐? 혹시 i를 대입해 볼 생각을 하셨나요? 복소수 체계에 있는 허수 i를 대입해 보는 거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좌변에다 i를 집어넣게 되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뒤에 있는 수하고 이렇게 소거가 될 겁니다. 남는 게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 전체의 9제곱이 될 거고요. 자, 오른쪽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헷갈립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a1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3 i가 되겠죠.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개씩 반복하는 데 있어서 부호가 플러스가 2개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는 숫자가 4의 배수마다 여러분들 반복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i의 성질에 따라서. 자, 여기 있는 0이라는 숫자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16이 아마 여기 동일하게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럼 17은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a의 17의 i가 될 거고 18은 마이너스 a의 18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두 번째, x에다가 혹시 짐작하셨겠지만 마이너스 i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i를 대입하더라도 동일하게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건 i의 9제곱이 나올 테고 잘 보시죠. 자, 여기 상수항입니다. 그 다음에 1차는 i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i를 집어넣고 있죠. 여기가 부호가 바뀝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i를 집어넣더라도 제곱을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의 제곱이 나와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짝수번은 동일하게 나오고요. 홀수번의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아래 숫자는 동일하고 부호가 위에 있는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번째 이제 누가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시면 홀수 번째는 부호가 반대고 짝수 번째는 부호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7에 대한 i가 나오고 짝수 번째는 부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문자들은 첨자가 홀수인 번호들입니다. 그러니까 짝수를 지워야 되겠죠. 짝수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빼주게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 자체가 마이너스 i인 거 알고 계실 테고 밑에 있는 문자는 이게 i가 되겠죠.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2i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온 거는 이렇게 짝수 번째들이 다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홀수 번째가 나오는데 위에서 아래를 빼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묶이나요? 마이너스로 묶이나요? 플러스로 묶이겠죠? 몇 개씩? 2개 i씩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건 누가 되겠죠? 이렇게 a1 그 다음에 여기는 빠졌죠? 마이너스 a3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7이 플러스로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원하는 정답은 어떻게 되죠? 좌우에 2i씩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자,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개수를 비교해 보는 문제로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따올 거냐면요. 여기다가 동일하게 x에다가 i를 대입하긴 할 건데요. 여기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변이 마이너스 i 9제곱이라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i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i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풀이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a1의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를 밑에 써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3i 부호를 보실까요? 플러스가 한 번 이렇게 4가 되겠네요. 정정할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한 번.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가 한 번.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가 한 번.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홀수 짝수에 대해서 지금 왔다 갔다 반복되고 있죠.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짝수 라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홀수 라인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만 체크하면 될 텐데 네 덩어리씩 변하기 때문에 16번째까지 변하다가 이제 17번째 자리에서 자리가 바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잠시만요. 플러스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땡땡땡 치고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15i가 되겠고 15i가 아니죠. 죄송해요. 16이 되겠네요. 16, 17. 네, 플러스가 되겠네요. 17,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17.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18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선생님이 지금 조금 헷갈리고 있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a의 16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a의 18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개수를 비교하기로 했죠. 근데 어떤 개수를 비교할 거냐면 이 왼쪽 라인의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실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i로 묶여져 있는 이 부분인 거죠. 이게 허수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좌변을 봤을 때 이건 허수 부분이죠. 그렇다면 실수 부분은 얼마가 나오고 0이 나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 허수 부분 얼마가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첨자들을 보니까 홀수 번째 뿔마가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결국 이 부분이 뭐라는 거죠? 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개수를 이용해서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을 나누어서 접근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4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